자, 그러면 오늘 영재교육원 대비 학습 및 전략에 대해서 진행할 건데, 먼저 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어, 영재교육원 유형들이 방향이 조금씩 바뀌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기도 영재교육원 뭐 이렇게 쪽에 계신 분께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평소 답이 있는 문제보다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정리하는 힘을 기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 너무 맞는 말이죠. 평소 답이 있는 문제보다는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는 문제. 영재교원 기출문제를 안 보셨으면 답이 없는 문제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에 답이 없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진행을 영재교육원 기출 유형을 좀 보여드리고 이런 유형들을 대비하려면 그죠? 영재들의 학습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들이라 어떤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면 그죠? 그 유형에 대비하기 위한 학습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그런 전략들을 같이 설명드리면 이해하시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러면 기출 유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답이 없는 영재교육은 기출 유형으로 대표적인 게 일반 창의성 문제인데 이게 기출 문제예요. 닭과 귤의 공통점을 10가지 쓰시오. 10가지를 쓰래요. 자, 영재교육원에 처음 준비하는 학생 이런 유형을 전혀 접하지 않은 학생은 이 문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답이 너무 쉬운데? 그래서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엄마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다 쓰고 왔어 라고 한 그죠? 기출문제 그러니까 영재교원 대비 문제집을 풀지 않은 학생이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자신있게 다 쓰고 왔다 라고 하면은 합격할 확률이 많이 낮습니다. 네. 자,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예시 답안인데 이게 저희 영재성 검사 모의고사 교재에 수록된 문제입니다. 예시 답안을 저희도 많이 생각해서 썼어요. 자, 이거 좀 느낌이 좀 오시나요? 자, 이 답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의 뭐 성향도 알 수 있고 아이들의 학습 정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쓰는지는 자, 어떻게 채점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채점 기준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는 유창성과 융통성 점수가 있고 독창성 점수가 있어요. 같은 아이디어가 반복되는 경우 한 개의 아이디어로 평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설명드렸죠. 아빠가 좋아한다. 엄마도 좋아한다. 삼촌도 좋아한다. 그죠? 그렇게 10가지 썼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아이디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적절한 아이디어의 수와 범주 그죠? 먹을 수 있다. 바로 먹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되면 이 범주가 좀 다양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름이 한 글자다. 이게 좀 다르죠.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게 융통성이고 유창성은 적절한 아이디어가 몇 개 있는지 10가지 쓰라 그랬는데 10개 썼는지 물어보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아이디어가 몇 개인지에 따라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독창성 점수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아이디어가 얼마나 독특하고 창의적인가. 그죠? 아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좀 그죠? 영재성을 보이는가로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예시 답안에서 독창성이 보이는 답안이 뭔가요? 예시 답안에서 이거 고르실 수는 있죠. 이거 좀 신박한데? 이 답안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 답안을 쓸 때 그죠? 좀 과학적인 요소를 넣어서 하는 거와 수학적인 요소를 넣어서 하는 거랑
발명적인 거, 정보적인 것들을 넣어서 답을 쓰면 그 지원 분야에 맞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영재교원 대비 학습 및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출유형 보시니까 좀 그죠? 아이들 맨날 시험만 보게끔 했는데 실제 문제 보시니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겠다 라는 생각과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제 예전에 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막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다르죠. 그죠?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학교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재교육원에 지원을 하면 제일 먼저 거쳐야 될 단계가 교사 추천입니다. 학교장 추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담임교사와 학교장 추천을 받으려면 학교 생활을 잘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자, 교내 각종 대회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잘 참여해야죠. 그죠? 독서 이력 관리. 그죠? 이런 것도. 자, 그리고 두 번째, 교과 선행입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교과 선행은 한다. 왜? 왜냐면 학생의 학습 속도에 맞게 진행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현행에만 머물러 있는 건 그죠? 영재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계속 비슷한 수준의 개념을 계속 공부하는 건 아이들이 너무 싫어해요. 특히 뭐 연산을 그죠? 비슷한 연산을 계속 반복하는 건 영재들이 싫어해요. 좋아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교과 개념과 심화 교재로 순서대로 이렇게 한 학기씩 진행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학생의 학습 속도에 맞게 선행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지원 가능한 영재교육원 요강을 확인해야 돼요. 그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이 어딘지, 그리고 그 영재교육원은 어떤 분야를 선발하는지. 그죠? 그래서 지원 가능한 영재교육원 요강을 확인하고 지원 가능한 지원 분야와, 그죠? 학년마다 지원 분야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형 일정을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올해 요강을 안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작년 요강을 확인해야 되는데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대학부설은 대학부설 영재원 작년 요강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어떤 요강으로 나올지는 그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는 아니고 진행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래서 기본은 영재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요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사고력을 길러놓는 그죠? 교과와 사고력을 길러놓으면 그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상반기는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학년별 지원 분야가 좀 다릅니다. 그죠? 서울은 3학년은 3학년 하반기에는 수학 융합 분야, 4학년 되면 수학 과학, 그리고 5학년 되면 발명, 융합 정보 이런 식으로 다 학년별로 지원 분야가 좀 다르니까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으니까 요강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GP시험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GP시험은 요강이 나와야 GP시험 대비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평가 유형에 맞는 교재 선택과 서술형 답안 작성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형이 다양하게 있어요.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한문 적성 검사 등 유형에 맞는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의사고력과 창의성 문제 유형 문제풀이 연습이 좀 필요해요. 답안 작성하는 연습. 이거는 궁금하시면 다음에 대표적인 유형과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는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학습 진단 검사로 실력 테스트를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4월 소식인가? 그때 좀 설명드렸는데, 네, 학습 진단 검사. 간혹 그 학생의 현재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물어보시면 저희가 좀 난감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커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을 제시해 드리잖아요. 아니면 그냥 잘 아신다 라고 하시면 제가 다음 6강 때 설명드리는 커리큘럼을 보시고 학생에 맞게 적용시켜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면접 평가입니다. 면접 안 보고 뽑는 데들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는 코로나가 심하면 추첨으로 뽑겠다,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면접 기출문제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 기출과 예상 문제에 예상 답변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만의 답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막 찾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근데 자신만의 답변에 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연습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영재교원 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학부모의 꿈이나 의지가 아닌 학생의 꿈과 의지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간혹 요즘에는 안 그럴 수 있는데 학생이 막 가고 싶다고 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부모님께서 애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특히 고학년은 우리 애가 영재원에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늦은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늦은 시기가 아닌데 이제 요강이 발표되고 나면 좀 늦은 거죠. 그죠? 그래서 늦었다고 포기하거나 대충 준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간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서 어떤 교재를 할지 정해서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공부하고 결과는 한 일을 맡기자. 자,